안녕하세요. 팔자를 벌sam합니다. 오늘도 사주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한 데 있어서 꿀팁이라 하긴 좀 뭐 그렇고, 어쨌든 사주에 대해서 개념, 이 사주가 어떤 건가 하는 개념을 파악을 하면은 공부가 쉽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사주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렵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느껴진다면은 좀 개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뭔가 첫 테이프, 첫 삽을 좀 잘못 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는 하면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요. 신기하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뭔가 이 개념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분이 이제 직장운을 물어봐요. 직장운을 물어보는데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의 기운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운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본인은 겨울의 기운 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가을은 봄에, 병정, 무기는 여름에, 가을은 경신, 겨울은 임계, 이렇게 지금 할당을 하잖아요. 그죠?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이렇게 계절에 할당이 되는데, 겨울의 기운은 수기운이에요. 그죠? 겨울에 임으로 태어났다. 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3년씩 12년 주기로 순환을 하는데, 올해부터 3년이 봄의 운으로 월식조, 살림살이, 활동력 등에 좋다. 올해가 이민년, 그죠? 운은 땅바닥을 보면 되거든요. 올해가 이민년, 내년 개묘년, 그 다음 갑진년, 이 봄이에요. 봄이 왔다는 얘기예요. 봄은 이분한테는 월식주 건강. 이분이 겨울의 기운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봄의 기운은 목이잖아요. 봄의 기운, 목은 손발, 노래, 월식주, 건강, 활동력, 이런 기운이거든요. 당연히 여름은 재물, 현금시장, 무대, 재물, 여름의 기운 하. 여름의 기운 토는 정관편관, 명예, 인기, 직장. 가을의 기운 금은 정인편인, 공부, 자격증, 문서. 겨울의 기운 수는 자기의 기운이니까 친구, 동료, 경쟁자. 이분이 임으로 태어나는 순간, 겨울의 기운 임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렇게 딱 정해져 버려요. 이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직운을 물어볼 때, 자, 그러면은 여름의 기운이 왔느냐, 여름의 기운이 직장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 올해가 이민년, 내년 개묘년, 그 다음 갑진년, 봄이네. 그럼 여름 운이 안 왔잖아. 그럼 운이 안 좋네. 그러면 직장의 경우는 겨울보다는 낫지만 여름보다는 못한 시기로 가능하면은 복지부동 버티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게 사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라는 거죠. 사주의 개념, 사주의 기본. 그죠? 목화토금수로 외워도 좋고요.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도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시면 한결 더 목화토금수가 이해가 잘 된다 그래요. 화토동법이라 해가지고 화와 토는 같은 기운으로 봐서 여름에 배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사주 초보 탈출은 금방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의미확장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기가 뭔가 내 몸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든다. 그죠? 이 목이라는 건 식신상관, 손발, 노래, 의식주, 살림살이, 내 마음대로 하는 기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데,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직장이라는 거는 나를 오라가라는, 나를 부리는 기운이잖아요. 이 기운을 극하잖아요. 그럼 내가 출근했는데 직장 내에서 막 이렇게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 이거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에 기반으로 해서 의미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고, 이 기본에서 뭔가 의미 확장을 해서 사주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화토금수,
인비, 식재간, 인성, 비급, 식신, 상관, 뭐 재성, 관성 이런 것만 알면은 비경급제,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인비식재관만 알면은 이게 오행이면 알면은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났는지만 잡으면은 이거 사주만에 뽑으면은 만세력에 연호를 신으면 간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알면은 이 표를 보고 이게 어떤 기운이라는 것만 알면은 사주풀이는 다인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기반 기초로 닦고 이걸 여러 번 해봐야 본인이 이렇게 바탕 토대가 튼튼해지는데 음양오행 육치는 그냥 건너뛰고 제극인, 금수상청, 목화통명, 상관대살, 식신제살, 용신, 관인통명, 재생살, 백호대살, 괴강상, 도화살 이런 쪽으로 먼저 들어가 보니까 이게 더 중요한 줄 알고 덤벼들어 버리니까 이 사주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제극인인지 아인지 이게 금수상청이 맞는지 목화통명은 되는지 재생살은 아닌지 여기에서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거에 비해서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사항에서 뭔가 이렇게 의미 확장을 해서 좀 더 풍부하게 괜찮게 옷을 입힌다, 좀 더 색감을 다양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지 여기 밑그림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밑그림이 중요하다. 이런 기본, 기초, 토대가 더 중요하다. 내가 수로 딱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들이 싹 세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운들이 살고 죽는 것만 보면 돼요. 예. 운에서도 보고 사주에서도 보고 그렇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연월이 젊은 날이고 15년씩 잘라보면 15, 30, 45, 60 어제는 뭐 20년씩도 잘라봅니다. 일단 15년씩 기준으로 하면 연월이 젊은 날 30살까지잖아요. 30살이나 40살까지 이때 강한 기운은 뭐예요? 정인, 상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인은 공부, 자격증, 문수의 기운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상관은 내 맘대로 하고 손발, 제조, 기술 공부한 상관이니까 전문인 엔지니어죠. 그럼 전문인 엔지니어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돈을 벌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화기운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름에 토기운은 나와 있는데 불기운이 없잖아요. 불기운. 불이라는 거는 병정사오 이게 불이거든요. 무기, 미, 진, 미, 술, 축 이건 토고요. 근데 이분은 토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전문인 형태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재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재물의 기운이 투출되어 있지 않았어. 예.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도 보고 운에서도 보고 이게 어쨌든 간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비식재간 육친 오행 음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음양오행 하잖아요. 그죠? 음양이라는 거는 내가 좋은 날 싫으냐 기준이거든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여름이냐 겨울이냐 봄이냐 가을이냐 이게 음양이고 이 음양을 세 번 해놓은 게 목화토금수 오행이에요. 이 오행에다가 이름을 붙인 게 육친이에요. 음양 오행이 기본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죠? 이 음양 오행을 기본으로 깔고 그 오행을 좀 더 세분화한 게 간지예요. 천간 10개, 지지 12개 이거. 그래서 음양 오행 간지 이 글자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거다 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닭띠잖아요. 그죠? 내년에 토끼가 오잖아요. 토끼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는 12신살로 보면은 제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살. 물론 그거는 크게 뭐 뒤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제살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살은 수옥살이라도 불러요. 수옥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해묘미하고 사유축은 반대에 서 있잖아요. 이게 운동성이거든요. 이 토끼는 여기 있고 닭은 여기 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이 임금이에요. 토끼라는 임금이 오니까 반대에 있는 닭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주도권이 없다. 그리고 토끼가 와서 닭을 충살, 이거 충을 두들겨 팬다고 보면 돼요. 두들겨 패니까 닭이 동요, 이사, 이동, 변화가 많다. 이런 거죠. 좀 혼란스러운 시기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에서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좀 복지부동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이직하게 되더라도 운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통보에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음양, 오행, 간지 이게 사주의 근간이고 이것만 알면 통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자, 우리가 제거긴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되면은 다 알게 되는데 이게 재는 재물이잖아요. 그죠? 극이라는 건 그걸 한다는 얘기고 인성이라는 거는 공부 자격증 문서도 되고 이게 도덕성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름이 왔어. 여름은 정제 편제 재물이잖아요. 그죠? 여름이 와서 재물이 와가지고 인성인 금기운 화극금 화기운이 와서 금기운을 위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도덕심을 버리고 재물을 크게 탐하면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거긴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자기가 공무원인데 누가 뒷돈을 줘서 뒷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공직에서 물 쫓겨난다. 이게 제거긴이거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재물의 기운이 오니까 밤새 막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몸에 그냥 갑자기 병이 왔다. 그게 제거긴이거든요. 왜냐하면 돈 번다고 이게 휴식, 브레이크 이런 기운도 되거든요. 인성이 쉬지 않고 일을 했으니까.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이런 글자에 너무 이렇게 이거 뭐 어떻지 이게 제거기인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목화토금수, 그죠? 내가 뭘로 태어나서 뭐가 재물이고 뭐가 직장이고 뭐가 문서고 뭐가 노래고 이런 것들 의미 파악을 하고, 그죠? 이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배속되는가, 그리고 올해 운은 뭔가, 그죠? 올해부터 3년은 봄이에요. 그 다음은 여름이고, 그 다음 3년은 가을이고, 그 다음은 겨울이고, 이게 살고 죽는 흐름을 보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사주 초보 탈출은 팔자를 벗삼아 저와 함께 하시면 빠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주 실력을 왕창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세요. 팔자를 벗삼아 본 채널의 목표는 독학으로도 실전 사주풀이가 아주 쉬움을 확인함으로써 사주 공부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독학이 뭡니까? 큰 돈 들이지 않고 돈 한 푼 없이 공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독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유료 상담 7,000건 이상 정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정말로 사주가 엄청 쉬움을 끊임없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사주 공부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재미나고 쉽게 사주 공부를 계속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팔자를 벗삼아였습니다.